혹시 나중에 저 뭐가 우리 단체톡에 전화로 해서 제가 단체톡에 초대를 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왜 전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생각하시지 말고 단체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수업한 내용을 이런 녹화해 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들으시라고 그걸 옮겨 드리니까 뭐 오해하시지 말고 단체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중고급 아니고 기초과정인 간에 분류한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명리학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알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기초과정이라고 해놨어요. 그냥 기초과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중고급은 중급, 고급이라고 분류해 놓은 내용은 그 순차적으로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에 그래서 기초와 중급과 고급을 이래 해놨을 뿐이고, 먼저 어느 걸 먼저 듣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들음으로 인해서 명리학을 익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 중고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중고급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우리 명리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재 명리학이 상당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게 뭐가 하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 지금 최근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명리학을 가르치는 뭐 강사다, 교수다, 뭐 솔직히 뭐 명리학 박사다. 제가 박사 논문도 제가 여러 개를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 책만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3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내용들을 학위 논문으로 내놓은 걸 보고 해서 참 상당히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개가 뭐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명리학이라 하면 하는 얘기가 뭐 사주팔자 보는가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그게 아니라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죠? 사주팔자 이전에 이건 음양오행이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음양학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음양학이에요. 그게 자연학이죠. 그 음양학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기초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변한다는 건데,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뭐 주역은 우리 인문학으로서 그죠? 동양 철학에 관한 인문학이 아니에요. 주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이과 과학자들도 전부 다 그 책을 다 봅니다. 그걸 공부를 해요.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동양 철학에서 뭐 근본이 된다는 걸 배우겠다는 건데, 명리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역이 나오기 이전에서 벌써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음양학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 이제 계속 주역 뭐 주나라 때 주역도 나오고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전부 음양학으로 인해서 상당한 후세의 지금의 명리학이지만은 그 이제 이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성리학 학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대부를 다 차지하고 다 그런 굉장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유독 명리학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리학만. 명리학의 시초는 음양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중간에 이 길흉화복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은 뭡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혜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문학 아닙니까? 그럼 본질은 인문학이라는 얘기예요. 명리학의 인문학이에요. 개개인의 인문학이라는 얘기죠. 그래, 음양학이 뭡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너가 있고, 너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이 관계잖아요. 낮이 있음으로써 밤이 있고, 태양이 있음으로써 밝아지고,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음양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기초과정에서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행적 수라는 기운이 있어. 물, 숫자를 쓰죠. 수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수라는 기운은 과거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금 과거의 학자들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라 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그렇잖아요. 또 과거에 뭐 노자나 명자나 뭐 공자나 전부 그 전국시대 때 그 큰 스님들이 뭐라 했습니까? 물처럼 살아라고 스님 그러시잖아요. 사실 그 물은 지혜라고. 이게 뭐 명리학에 근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양학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명리학을 하면 길흉화복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 길흉화복을 봄으로 인해서 그 이전은 뭡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살아나감에 있어서 네 앞길에 있어서 그 본질적으로 좀 더 인문학적 가치 있는 그러한 행동, 그죠? 그러한 것을 뭔가 먼저 갖추어라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용서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용서라라고. 이게 바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인문학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 이제 이 중급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혹시 상담을 하더라도 누구랑 대화를 함에 있어서 명을 보잖아요. 근본적으로 명을 봐야 돼. 그럼 명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명수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장단점을 알고 그러면 대개가 연초에 되면 팔공산 갓바위 가서 빌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철학관에 가서 또 아니면은 무속인들한테 가기도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 길흉화복을 보려고 함이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다가 보니까 정말로 써야 되는 거 인문학적인 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당대에 가면 우리 이 당사주의 그 시조죠. 이허중 선생이 너무 이제 그래 그 선생도 보면 암행의사 출신이세요. 그러면서도 그 너무 길흉화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명리학적 본질을 상당히 왜곡됐다.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저 외에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제 말뜻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전파함이 있어서 명리학, 우리 자평 명리학은 전파함이 있어서 인문학적으로서 쓰여지기를 더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좀 전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진짜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는데, 지금 책에는 우리가 교본 중고급 첫 페이지죠. 이 중급의 첫 페이지면은 69쪽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그 책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요 수업 끝나고 필요하시다라고 판단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책을 갖다 드리고 아니면 중고급에서는 없을 수도 됩니다. 또 제가 충분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도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로 뭐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고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뭐 아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기초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양오행이잖아요. 이 음양오행을 그대로 중급 고급까지 명리학에서 가장 토대죠. 가장 기본적인데 음양오행을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급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만 달라집니다. 내용 단어만 글자만 조금씩 달라지죠. 거기에 이제 육친관계, 그다음 육신관계, 육신과 십신 이렇게 10개의 별로 바뀌는 거죠. 그 책에는 69쪽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십신이라 하면 그 10개의 별을 해놓은 게 있어요. 10개의 별을 이야기하는데 비견급제,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식신상관, 편제정제, 그중에 한자로 해놔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그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이제 그 10개를 갖다가 십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십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요 10개의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통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이제 이게 이제 비견이 왜 비견이라 하는지, 그죠? 이 이제 근거를 어디 두노 하면은 기초 과정에서 음양오행에 근거를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프린트물을 갖고 왔는데 프린트물 안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갖고 계시죠? 또 갖고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려도 됩니다. 우선 요거부터 먼저 좀 드리고 요 뒤로 전달 좀 요 4개 요 하나씩 요리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드린 내용이 요 4장입니다. 4장인데 요게 기초 과정에서 이제 중급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2, 3회 정도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예. 혹시 필요하시면 하시면 예, 그 말씀드리고 4장이죠. 4장입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 중급 과정에서 이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한 시간 만에 요거 다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먼저 제일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 요 내용은 뭐냐면 음양오행적으로 이 육신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형성되는 왜 비견인지, 그죠? 그 형성되는 그 과정을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목생화, 그죠? 화생토, 토생금, 상생관계가 있고 원의 관계가, 그죠? 상생관계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은 별표의 그림은 안에 극이라고 해서 상극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나무 목자에 동그라미 해놨는데 그 목의 그 우측편에 왼쪽편에 보면 그 나자를 써가지고 비견이라고 되어 있죠. 비견, 그죠? 급제라고 해놨습니다. 우선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비견이라 하면 해놔놓고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일어났습니다.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 또한 같은 것은 비견이라 해요. 비견, 그죠? 이걸 비견이라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급제는 그 밑에 두 번째 급제는 뭡니까?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면서 같으면서, 그죠? 음양이 다른 것 이래 놨어요. 음양이 다른 것. 제가 이 칠판 글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 안 쓰고 있는데 좀 혹시 썼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육친 관계, 육친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그죠? 나는 비급이고 비급 관계가 식상이 되고 식상이 또 생하면 요거 이제 재성이 되고 재성은 다시 이제 이 관성이 되고 관성은 인성이 되고 인성은 나를 여기 따지자면 지금 여기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은 오행으로 여기 이제 이 목이 돼가 있죠. 식상 화로 해놓고 그러면 여기 토가 되겠죠. 금, 수, 오행적으로 이렇게 지금 번택문을 고려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상생 관계죠. 목생화. 그죠? 상생의 관계. 그런 결국은 나와 같은 나는 뭡니까? 일간 다 아시죠? 나를 말하는 것은 일간을 말한다. 그 일간 모르시는 분? 일간. 선생님 일간 아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일간과
오행이 같다는 거. 오행. 오행은 목화토금수잖아요. 그죠? 목화토금수가 그죠? 목이면은 목, 화면은 화, 그 얘기잖아요. 그 오행이 같은 것은 비겁이라 한다. 비겁. 요걸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요걸 육신 또는 육친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식상이 나한테 어떤 관계가 식상이라고 부르나, 그죠? 식상은 내가 생해 주는 글자, 그죠? 내가 생해 주는 글자를 식상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지. 그래서 육친 관계가, 육친 관계는 뭡니까? 인연, 우리 인간관계의 인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무로 태어났는지 불로 태어났는지 흙으로 태어났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육친적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비겁은 나와 같은 길에 했으니까 그러면 나와 같은 것, 동료 이런 개념이고, 식상은 내가 생해 주는 것, 식상. 재성은 뭡니까? 내 식상이 생해 주는 것, 내 식상이 생해 주는 것을 재성,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뭡니까? 관성은 내 재성이 생해 주는 것, 그죠? 인성은 내 관성이 생해 주는 것, 비겁은 내 인성이 생해 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생해 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하는 것을 재성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말 여러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식상이 생해 주는 게 재성이고 결국 내가 그거 하는 것도 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재성이 극하는 것은 인성이다. 결국 인성은 내 관성이 생해 주는 게 인성이죠. 내 관성이 생해 주는 게 인성인데, 그죠? 인성은 내 재성이 극하는 게 인성이고, 또는 뭡니까?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 게 인성이다. 이런 말이죠. 이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상은 내가 비겁이 생해 주는 거 또는 내가 생해 주는 걸 식상이라고 하는데, 그 식상은 인성이 극하는 것도 식상이다. 식상은 인성한테 극받는다라는 거예요. 우선 요 상생상극론이죠. 요 상생상극론에 굉장히 진짜 오묘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명리학의 본질은 다 기어 나옵니다. 진짜 컴컴한 데서 바퀴벌레 나오듯이 다 기어 나옵니다. 엄청나게. 또 식상은, 관성은 뭐였습니까? 관성은 내 재성이 생해주는 거였죠. 생해준다는 것은 여기서는 뭡니까? 요 생자가 낳는다라는 거잖아요. 또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돼요.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낳다라는 거죠. 그 재성이 결국은 관성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성이 관성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급, 이제 고급에서 이제 중고급 쪽에 나가면은 재성이 관성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재성은 재물이라 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있으면은 관성을 만들어내려고 하겠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자꾸 이제 이 벌레가 기어 나오듯이 이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 그죠? 자, 관성. 그런 거다. 그럼 관성은 나를 비겁을 극하고 또는 나를 극하는 게, 그건 뭡니까? 나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고러한 거.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법. 그죠? 우리 통제당하잖아요. 법에 제한받아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 학칙, 뭐 이런 거, 교칙, 규정, 규칙, 이런 전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전부 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관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관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것도 제재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제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관이 많아지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힘들어지는. 근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관다에 의해서, 이제 명리학 용어로
관다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것을 이제 표현은, 명략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부터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관성이 반대적 입장이에요. 관성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그 관성이란 것에서 내가, 뭐 심하면 억압당하는 거죠. 내가. 아니면은 적당히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나를 적당하게 통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신호들이 많잖아요. 저것들이 뭐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조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다가 지나치게 파란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수행이 탁 가로막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통제, 본인, 막, 그런 이제 이 지나친 통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재성은 그와 반대, 내가 그를 통제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면은 아까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 입장에서, 그죠? 또 재성은 내가 재성을 그래 하려고 하니까 이 재성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골 때리는 거죠. 그게 적절하면은 내가 그를 보호하게, 그죠?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은 요게 지나치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그런 관계들이다라는 거죠. 인성은. 거기 또 식상은 또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 그죠? 내가 생한다. 아까 낳다라고 그래. 낳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관계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게 명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식상은 결국 육신적 관계에서는 자식이구나. 그 누구 여자한테. 남자는 자식을 못 놓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상은 내가 생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식상은 인성한테 극받기도 하고, 그죠? 그 식상은 또 관성을, 아까 관성은 뭐랬습니까? 나를 통제하려고, 나를 보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관성을 극한다는 거죠. 극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조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관성을 억제한다. 관성의 에너지를 억제하게 한다. 그걸 이제 식상이다. 호칭 명칭이. 요렇게 해서 요 관계를 육신적 관계. 여기서 이제 갖다 붙입니다. 뭘 갖다 붙이는? 인간 관계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육친 관계가 되는 거죠. 요 5개인데 육친이고 하면 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십신이라 하는 십신은 여기에서 비겁이라 하는 것은 비견과 급제를 말하고, 요 아까 프린트물이 여기 들었습니다. 비견과 급제, 그죠? 비견과 급제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비견은 책에 뭐 있습니까? 나의 일관과 오행은 동일하고, 오행이 동일한 것은 비견과 급제, 비급이라 한다. 그래서 비견은 나와 음양이 음과 양 중에 내가 음이면 양이면 양, 그까지 음양까지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하고, 오행과 음양이 다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 천간의 거는 어떻습니까? 오행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5개인데 거기서 각각이 음양 붙으니까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간은 10개예요. 10개인데 각각 음양이 목에도 양과 음이 있고 화에도 양과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과 음이 그거까지 같아야 비견이라 하고, 이런 얘기예요. 비견. 그 다음에 오행은 같지만은, 목화토금수 오행은 같지만은 그 음양은 다르더라. 그 급제. 이름을 좀 다를 뿐이에요. 급제. 그럼 이제 비견과 급제에서 또 이제 많은 벌레들을 캐어낼 수 있는 거죠. 비견과 급. 그러면 비견은 육신적 관계에서는 뭐냐면, 일단 비급이라 하면 육신적 관계에서는 나와 똑같은 오행이잖아. 나와 똑같은 오행이니까 일단은 동급 계열에 있는 친구, 동료, 동창, 어떤 이런 관계들을 비급의 관계를 한다라는 거죠.
비급여 관계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그 우리 뭐 학교 동기도 있을 끼고 직장 동기도 있을 끼고 그죠? 또 뭐 사회적으로 뭐 또래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비급이라 한다. 근데 음양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나는 양이잖아요. 쇠는 양이잖아. 우리 양인데 음양이 다르면은 뭡니까? 나하고 다른 음양이 다르면은 여자예요.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음양은 다른 것은 남자예요. 그것을 급제라 하더라는 거죠. 급제. 이름만 그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비계는 우호적이고 급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좀 더 이제 확산해서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육신적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비급은 음양이 오행이 같은 것은 전부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고 거기에서 비견과 급제로 나누는데 비견은 오행과 음양까지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하고 급제는 음양이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것을 급제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생하는 것이 식상이라 했습니다. 식상은 나의 일간이 자기 일간인 기준입니다. 각자 우리 일간이 다 다르지만 같은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 일간 기준에서 그 일간에서 생해주는 일간 오행이 생해주는 거, 그죠? 생해주는 글자는 식상이라고 한다. 그죠? 식상이라고 하는데 그 식상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니까, 그죠?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니까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진다. 그죠? 거기서도 식신과 상관은 식신은 또 아까 마찬가지로 내 오행이 생해주는 것이 식상이라 했는데 거기서 음양까지 같으면은 그것을 식신이라 하고 프린팅물이 그래 있습니다. 식신이라 하고 음양까지 같으면 식신이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여기서도 식신과 상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견급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십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십신이 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분리를.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육친적 관계에서는 식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나인데에서 내가 생하는 글자이다, 오행이다. 그러면 육신적 관계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낳았으니까, 그죠? 낳았으니까 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상은 자식이 해당된다. 자식에 해당되는 명은 여명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명. 그럼 남자 명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낳았다. 남자는 놓을 수가 없지만 한 단계 조카뻘, 그리고 또 제자, 뭐 이런 관계들은 이제 식상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육신적 관계에서 보면 식상이라 하면 나에서 비롯해서 나간 거예요. 내가 비롯해서 내가 행하는 이것들을 다 식상이라 한다. 내가 그죠? 하는 걸 식상이라 한다. 그 식상이 내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어서 진짜 참 도덕적으로 내 마음에 있어서 뭔가 나를 낮추어서 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하극상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식신과 상관에서도 나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글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십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좀 더 나가서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재성은 어떻습니까? 재성이라 하면 식상은 여기서 식신과 상관의 식자는 밥식자를 쓰거든요. 이 먹을 식자예요. 그래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모든 내한테서 내가 행하는 것 전부 식상에 해당된다는 거. 그 식상은 먹고 사는 일, 그런 것에 해당된다. 그 육신적으로는 여명에서는 자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남명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카, 또 제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성은 내 식상이 어떻습니까? 이 죄를 낳았어. 자, 조금 전에 그러면은 육친적 관계만 말씀드리면은 여명에서는 내 식상이 또 나왔어. 그러면 여명에서는 어떤 재성은 육친적 관계에서는 외손녀가 되겠죠. 그죠? 외손녀가 되는 거라.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생상공론에서. 그죠? 외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육신적 관계에서는 이 식상이 내가 행하는 것이 또 나았어.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재물재자를 써서 재물의 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결과죠. 결과는 이제 이 재성. 그래서 재성이라 한다. 근데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명에서는 요거 이제 자식이잖아요. 자식.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딸 자식이 딸을 낳았잖아요. 생하는 관계는. 그래서 외손녀일 수도 있고 외손자. 그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이제 나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극하는 글자예요. 재성이. 극하는 글자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육친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명에서 만약에 남자명에서는 재성은 여자가 됩니다. 여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는 그게 이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면서 통제하고 그죠? 그게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못 살려고 하겠죠. 이런 관계가 남명에서는 이제 이 재성을 육신적으로서는 이제 이 여자 그죠? 여기서도 이제 이 또 정편제가 있죠. 여기서도 음양이 같은 게 있고 음양이 다른 게 있다. 그래서 같은 것은 나와 아까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자가 붙어서 편제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은 발을 정자를 붙어서 정제라 한다. 이름을 전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정제라 한다.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편제는 육신적 관계에서 아까 남명에서는 여자 또는 정부인 또는 여친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남여명의 공이 여기는 붙이는 편제에서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명리학적인 거죠. 읽을 수 있는 게 아버지는 또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뭡니까? 나나 비교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편제는 아버지라고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게 내 입장은 여기 입장은 나나 비교는 당연히 자식인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자식은 아버지를 극하는 존재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이거 나온 거예요. 옛날 공자 맹자한 얘기가 아니라 명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금 전에 재성은 부인, 남명에서는 부인 또는 뭡니까? 여친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남명에서는 여명을 굉장히 물론 정제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죠. 진짜 사랑의 명분으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뭐 편제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자비하게 이제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여자는 결국은 남자라는 존재에 의해서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그 자연의 이치에서 이미 이 남과 여에 있어서 음과 양에 있어서 이미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지혜를 찾아. 만약에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힘들어. 만약에. 그죠? 힘들면 의해야 되나 이거죠. 그게 오행의 상생 삼국론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답을 이거예요. 요게 명리학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고 또는 관성은 재성은 그죠 여명의 아버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성의 이제 이 육신적 관계는 관성은 재성이 생기기도 했죠. 재성이 생하는 것도 관성이지만은 아까 어디였습니까? 이 재성이 반대로 관성은 나를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관성은
관은 이 제도적이기 때문에, 그죠? 관, 탁, 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관이에요. 그 조그마한 틀 속에. 우리 12운석을 보면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죽었을 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관 속에 딱 짜여진다. 그 사. 그 12운석을 한번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사지에 놓였어. 그죠? 이런 얘기들 하고도, 그죠? 그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사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운의 흐름에서 오는 글자가, 아, 나한테는 사지야. 그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 째매난 그 관 속에 탁 들어가 있는 그 모양. 그럼 내가 몸부림쳐도 잘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관은, 요 관은 명예, 완장, 갑근, 이렇게 표현하죠. 갑근. 근데 그것들은 지금 나를 통제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결국은 나를 통제하는 건데, 이 기운이 많아지면, 관다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관다 하면, 내 어깨짐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벗어내지. 나의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 관계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관이라 하면 내가 남자라면, 내 입장, 남자에서 관은 자식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 아까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또 확인되는 거라. 남자 명에서는 관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육신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힘들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안 낳는 게 상팔자입니다. 진짜. 가장, 아니면, 뭐, 인연에 의해서 낳다 치더라도, 불교에서는 놔라 하잖아요. 공. 우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 명에서는 8글자로 우리 중용을 이야기하지만은, 그죠? 중용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노자 사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공자 사상에 이런 데 보면, 이 인이 예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공자는 인을 더 중시하고, 이런 게, 노자는 도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리학에서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의 변함을 이야기를. 지대로 그러하게. 그렇지만 자연이 흘러가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이 변화하는 거, 지대로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게 이 명리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은 자식이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그렇다. 또 여명에서는 어떨까요? 여명에서의, 아까 여기서 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남명에서의 재성은 여자다 했습니다. 그죠? 아까 이 관과의 반대적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통제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입니다. 관은 여명에서는 관은 남자예요. 남편.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관에 대한 욕심. 이 많아진다는 건 여기에 대한 기운이 많아지니까. 그죠? 남자에 대한 욕심. 또 아니면 이 관 직장에 대한 욕심. 그죠? 그 제도에 대한 욕심. 그 각권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나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재성이 관을 낳다. 그 재성이 돈 좀 되니까 명예를 지향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음양오행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9쪽에는 여기 만들어지는 원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는, 요걸 이제 육친관계라 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걸 이제 10성이라고, 10개의 별을 10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사회성까지 다, 심리,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같은 것은, 아까 여기 편자 붙어서 편관이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은 발을 정자 붙어서 정관이라는 거예요. 정관. 그죠? 여기서도 발을 정자 붙는 거는
관에서도 발을 정자 붙어서 정관이라 했고 재에서도 발을 정자 붙으면 정재라고 합니다. 그 이러한 것들은 발을 정자 붙는 것들은 나와 비견이죠. 비견. 나와의 관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다. 그리고 좋은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인성은 어떤 관성이 인성을 낳았다. 그죠? 관성은 인성을 낳았다. 그리고 결국은